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4년 동안 10만 마리의 닭으로 미자리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는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한국 기독교 영화제 파이오니아 21 연구소와 굿TV가 함께합니다.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성경 구조를 암송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에 놓인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대면 전도는 물론이고 성도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4년 동안 매주 1,000마리가 넘는 닭고기를 나누면서 이들 교회와 지역 주민을 섬겨온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의 특별한 사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두개장. 생닭 1,000여 마리가 꼼꼼하게 포장된 채 차에 실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이 전국 50여 개 미자리 교회에 생닭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주식회사 TY의 도움을 받아 올해로 4년째 지금까지 10만 마리의 닭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됐습니다. 원래 작은 교회 주일 식사를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코로나 이후엔 성도들과 주민을 위한 지원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주듯이 삼계탕이라든가 백숙이라든가 아니면은 닭하고 이렇게 재료들을 해서 삼계탕 재료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달을 하면서 관계 전도에 한번 끈을 만들어 보자. 이날 닭을 받아온 동두천 영락교회. 신영백 목사와 성도들은 서둘러 닭을 손질하고 찹쌀과 은행, 대추로 속을 꽉 채웁니다. 생닭을 만져본 적도 없었지만 몇 년째 하다 보니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0인분의 삼계탕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참을 푹 삶아내면 뽀얗게 국물이 올라오고 집집마다 보내줄 전단지와 함께 포장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신영백 목사와 장동희 사모는 교회 인근 지역을 돌며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전달합니다.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먹는 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다 두시니까 저로도 너무 감사하죠. 신 목사는 코로나19로 출석이 어려운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집도 찾아갔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 삼계탕도 넉넉히 챙겼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동두천 영락교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삼계탕 나눔 사역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분들이 바로 데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이제 알면서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굿TV 뉴스 차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특히 북한에서 온 탈북 미혼모들의 삶은 어떨까요? 남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탈북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탈북민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이나경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와 함께 남한에 넘어온 탈북 미혼모들. 대부분 탈북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인신매매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탈북을 위해 브로커에게 빚진 수천만 원을 갚기는 쉽지 않습니다. 탈북민 여성이 홀로 빚을 갚으며 아이와 생활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성매매를 하거나 아이를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나경 대표가 지난 2017년 탈북민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떳떳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데려오기까지는 했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또 혼자서는 홀로서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시설에 방치해두고. 이 대표는 탈북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자녀들의 학교 등록금 지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대신 탈북 미혼모들에게 3달 정도 주말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래저래 이런 면들 있잖아요. 그걸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이 채워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이 대표는 2018년부터 탈북민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 정착지원기간 연장과 24시간 돌봄 운영 기관 설립, 여성쉼터 제공 등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신 미혼모의 자녀를 또 제가 케어할 수 있는 그룹홈, 저는 그런 그룹홈,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장소, 공부도 시킬 수 있는 장소, 이런 모자원 그룹홈이 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탈북 미혼모와 자녀들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는 이 대표. 같은 탈북민으로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기독 콘텐츠 중에서도 영화의 경우 관객 동원이 쉽지 않습니다. 몇 해 전부터 기독영화제가 개최되며 양질의 영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인 파이오니아 21 연구소는 영화를 비롯한 기독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구티비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말기암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정은 집사. 영화 부활 그 증거는 천 집사의 삶을 통해 죽음의 참된 의미를 전하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0월 개봉해 누적 관객 수 3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독교 영화로는 눈에 띄는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파이오니아 21 연구소는 2002년 설립 이후 영화 잊혀진 가방과 제자 옥한음, 순교 등을 제작하면서 기독교 영화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최근엔 웹드라마 제작과 중독 사역까지 지경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 문화 콘텐츠 확산에 힘을 쏟기로 하고 구티비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협력하고 또 구티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또 저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시기. 양사는 우선 파이오니아 21 연구소가 매년 주최하는 한국 기독교 영화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에선 파이오니아 21 연구소의 콘텐츠를 알리고 영화제를 홍보하는 등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영화제 위원장인 배우 권호중 씨는 기독교 가치를 담은 양질의 영화를 제작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티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제가 열리는구나. 그리고 영화제에 어떤 영화가 있지? 그런 관심만 갖기 시작해도 저희는 영화제는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오니아 21 연구소와 구티비가 함께하는 제6회 한국 기독교 영화제는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우리말로 외우기도 어려운 성경을 영어와 중국어로 암송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여 명을 제치고 결선에 오른 24명의 학생들. 팽팽한 긴장 속 2명의 학생이 성경 암송 대결을 펼칩니다. 무작위로 제시되는 말씀 구절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막힘없이 술술 이어갑니다. 因为使之照的道理，在那灭亡的人位于周，在我们的智人却为神的大能。 For all you who live your mind in the sun of righteousness, the light will be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ive like captive lilies from the stir. 한글로 영어 등이 주관한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100개의 성경 구절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암송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겐 신앙 성장은 물론 언어 실력까지 좋아져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진 요즘 성경을 이용한 외국어 교육이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작은 교회 쪽에서도 저 교회 아이들은 영어를 잘한다, 중국어 잘 말한다. 그러면 그 입소문이 벌써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또 전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글로 영어 김종성 대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크리스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비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어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비수도권 시설 58만 곳의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선 지역 내 잠복 감염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밤 9시까지인 영업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 5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는 2004년 2월 13만 8천 명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계보건기구 등을 통해 계속 정보를 확인해 매주 상황을 평가하고 집중 관리 대상 국가를 검토해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동행인도 검사하고 확진때는 변이 감염 여부도 보고 있다며 변이 중 확산 정도에 따라서 이외 국가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은 오는 3월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5차, 소아마비 4차,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2차, 일본내염 등을 접종해야 합니다. 중학교 입학생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6차, 일본내염 등 2종의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라도 예방접종을 제때 실시해야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연휴에도 서울의 대중교통이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설에는 명절 연휴에 시행하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 방역특별 대책 기간 동안 터미널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 매표소, 승하차장, 휴게소 등에 하루에 3번 이상 방역 소독이 집중 실시됩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 4,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전 최대치인 2012년의 1억 661만 달러를 8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수출 지역도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전 세계 80여 곳에 달했습니다. 김치 수출의 급증은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진 데다 코로나 사태 이후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발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우한시 중심에 위치한 화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WHO 조사팀의 질병생태학자 피터 다스작은 이번 조사 중 화난 수산시장에 대한 조사가 유의미했다면서 이곳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간 곳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O 조사팀은 오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 이번 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얀마 시민들이 현지 시간 7일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면서 군부 독재 거부를 외쳤는데 이는 2007년 군정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와 몰라민에서도 학생과 의료진 등이 항의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취한 실내 예배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교회들 간 수개월의 법적 싸움 끝에 실내 예배가 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교회 측 입장을 들어줬고 3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층의 3분의 2가 그렇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엑스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유권자 94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340명 중 6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합류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36%였습니다. 지지를 표한 64% 가운데 32%는 합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내 64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10년 동안 75%나 급감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은 한화로 총 2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 조선학교 보조금 89억 1천만 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정권이 2013년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그 영향으로 보조금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가 세계 하나님의 성회 실행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조지 우드 총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해 실행이사로 추천했다며 이 목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실행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사는 임기 동안 한국교회와 아시아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가 오는 22일부터 40일간 다음 세대를 위한 온라인 집회 밤에 뜨는 별을 진행합니다. 집회는 매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다음 세대를 품는 TV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김브라이언과 김보규, 김상철 감독 등이 디렉터와 목회자로 나섭니다.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 김영환 목사는 다음 세대가 은혜와 도전을 받아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사랑학교가 지난 5일 서울 구로 본교에서 제4회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졸업식에는 10명의 탈북민 졸업생과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심양섭 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조직된 부산국제선교회는 4일 부산 땅끝교회 홀리조이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회장인 이동룡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해외 선교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국내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선교 자원을 잘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4년 동안 작은 교회에 지원된 닭만 약 10만 마리. 이를 후원하는 기업도 함께 나누는 작은 교회도 이웃을 위한 사랑이 없었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든든한 삼계탕 한 그릇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